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든 최정필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부산에 있는 펠릭스 바이 STX라고 하는 호텔이에요. 해운대역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인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는 좋은 호텔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거는 이 호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놀라운 그런 차들을 보고 왔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죠. 2022 바이모스 부산 모터쇼가 개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산 모터쇼 취재를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약간 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흥분을 한 상태예요. 이 세 가지 흥분에 대한 이유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대차가 고성능 브랜드 N이라고 하는 이 고성능 전용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친환경 전동화 브랜드도 또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양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물론 현대차는 아이오닉 N을 출시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굉장히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이오닉 N이 나온다 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아이오닉 N 어떤 형태로 출시가 되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까요? 어떤 모델이 가장 처음 아이오닉의 N 모델로 출시가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현대차가 아이오닉 N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들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공개를 해준 모델은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 모델이죠. 아이오닉 6N이었습니다. 아이오닉 6N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오닉 6N에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RN22E. 이 R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대차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컨셉카, 고성능 컨셉카들을 선보여 왔었죠. 비전 그란 트리스모 GT라든가 RM15, RM16, 17, 18, 19, RM202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 RM 모델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 RM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지금까지는 리어에 엔진이 달려있는 미드십 형태의 고성능 모델이다라고 약간 좀 머릿속에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좀 편견처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R은 롤링 랩이라는 의미입니다. 움직이는, 실제로 돌아다니는 연구소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현대차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스포츠 루킹카나 스포티한 차들을 선보이긴 했지만 본격적인 고성능 자동차라는 것들을 선보인 지는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상 현대의 N 브랜드가 최초이자 유일했던 완전 진짜 고성능, 찐텐 고성능 브랜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롤링 랩이라고 하는 이 모델들은 그냥 단순히 컨셉카가 아니라 실제로 구동이 되게 만들고 실제로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로 여기서 뽑혀져 나온 데이터들을 레이스 그리고 양산차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RM이라고 하는 차들이 나오기 직전까지 N 브랜드가 있었을까요? 사실 시기가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벨로스터 N이라고 하는 N 브랜드의 고성능 모델이 있죠. 근데 이 모델에 앞서서 RM19라는 모델이 있었고 이 RM19를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바꿔서 출시를 했던 것들이 바로 RM202라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N은 그동안에 나왔던 RM 모델들과 같은 라인에 서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보고 온 이 모델 RN22E 같은 경우에는 롤링랩 N 모터스포츠 22 years electrified 2022년에 공개를 한 N 모델, 그것도 전동화가 적용되어 있는 N 모델이 적용된 롤링랩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아이오닉 N이 될 모델은 아이오닉 5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다만 저에게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해준 이 실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델이 아이오닉 6를 기반으로 한 RN22E 모델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흥분을 한 이유는 단순히 이런 N 따위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N 따위가 아니다 라고요. 슈퍼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슈퍼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뭐 버튼이 뭐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슈퍼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굉장히 긴 오랜 역사가 있어야 되고 뭐 희귀성이 있어서 쉽게 살 수도 없어야 되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좋아요. 슈퍼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차들, 그러면서도 굉장히 희귀성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배경이 굉장히 탄탄하며 정말 강렬한 그런 퍼포먼스 요소가 있어야 되는 그런 차들을 우리는 슈퍼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가 슈퍼카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오늘 아마도 이 흥분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차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처음에 자체 모델로서 개발을 했던 전설적인 모델이 있다라는 거. 바로 1974년에 공개를 했었던 포니 쿠페라는 모델입니다. 포니라는 모델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실제 뭐 영화 택시라든가 뭐 45 컨셉 이전에 대중차로서 굉장히 많이 팔린 모델이었죠. 이 포니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 컨셉카 디자인으로서 만들어졌던 모델이 바로 포니 쿠페입니다. 그런데 이 포니 쿠페 실제 양산 직전까지 갔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몰랐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이 차를 공개를 하면서 이 설계 도면의 일부를 공개를 했어요. 저는 이 설계 도면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분이었고요. 현대차 내부에서도 굉장히 흥분의 도가니가 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브랜드 역사가 5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0년 물론 짧은 기간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의 유수한 브랜드들이 100년, 뭐 200년 이렇게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짧은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50년밖에 되지 않는 역사에서 이렇게 의미가 큰 모델의 설계 도면이 몇 장밖에 남아있지 않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몇 장을 가지고 현대차가 일을 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백 투 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영화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보여줬던 타임머신으로서 보여줬었던 그런 모델이 있었죠. 그런데 이 포니 쿱 컨셉과 이 드로리안의 이 차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사실 보면서도 생각은 얼핏 했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살짝 좀 놀랬던 거는 포니의 디자인 그리고 골프 1세대의 디자인, 이 드로리안의 디자인은 모두 한 사람이 있죠. 조르지토 주지아로, 이 이탈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주지아로 디자이너. 이 이탈 디자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이 드로리안의 디자인은 포니 쿱이 없었으면은 탄생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피셜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놀랍죠? 물론 그 당시에 주지아로의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았다라는 점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딱 집어서 포니 쿠페가 이 드로리안의 원형이 됐다라고 하는 점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두 모델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포니 쿱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만날 흔히 이야기를 하는 뭐 해치백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차다라고 한다면은 드로리안은 훨씬 낮고 넓으며 길쭉하죠. 해치백 타입과 스포츠카 타입, 명확하게 이 실루엣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니 쿠페를 만들던 1974년 당시에는 이 차를 좀 낮고 넓고 고성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좀 부족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2년이 됐어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아무튼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수소차와 전기차에서 골고루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 잘해. 요것도 어느 정도 해. 요거 두 개 합치고 새끈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자. 바로 오늘 최초로 공개를 한 컨셉 74입니다. 74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외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현대차 이상엽 부사장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공식 명칭이 74입니다. 글로벌 명칭도 74요. 74가 아닙니다. 74라는 명칭을 쓸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외국인 임원들은 그냥 74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외신에서는 어떻게 기사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74라는 이름의 전동화, 하이브리드 전동화 고성능 슈퍼카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여준 거는 바로 그 컨셉카였어요. 컨셉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디자인만 조금 손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형태의 차를 보여줬습니다.
앞쪽과 뒤쪽 모두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얼셀에 들어가는 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맨 뒤쪽 리어 오버행 쪽에는 수소 탱크가 장착이 되고요. 그 앞쪽에는 T자 형태로 전기차 배터리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강력한 그런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600마력 이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EV 스포츠카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같이 보여줬던 영상에서 아이오닉 6N, RN22E하고 이 N74하고 같이 달리는 영상을 봤는데, 와, 아이오닉 6 기반으로 한 이 RN22E는 상당히 좀 큰 사이즈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야, 이게 무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높게 보이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드로리안? 아니요. 이 차는 드로리안을 따라 만든 게 아닙니다. 드로리안이 포니 쿱을 따라 만든 거고, 이 74는 포니 쿱을 부활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고 정세영 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처음 현대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포니를 이렇게 끌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세 번째로 제가 흥분을 하게 된 거는 조금 안 좋은 이슈입니다. 아마 이 74에 대한 것과 아이오닉 6N, 이 RN22E에 대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기사로 내보내는 매체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현장에 직접 방문했던 그런 기자 거의 없을 겁니다. 몇 분 계세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왔다 갔는지. 왜 그랬을까요? 현대차가 엔나잇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 정말 많이 불렀어요. 웬만한 인플루언서들, 웬만한 유명 인플루언서들 다 불렀어요. 뭐 이 인플루언서 분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친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저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플루언서 분들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국내 매체는 전혀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루언서만 부르고 국내 매체는 안 불렀다고 삐진 거야? 뭐 비슷해요. 왜냐면은 해외 매체들, 외신들은 불렀기 때문이죠. 영상이 나가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는 어제 외신들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는 내일 오고요. 국내 기자들은 전혀 부르지 않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모든 현대차의 주요 임원들이 다 왔으면서 국내 임원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임원들, 주요 임원들을 전부 다 불러서 이렇게 멋진 의미 있는 차를 공개를 하면서 국내 외신은 전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차별인가요? 아니 뭐 현대차가 요즘에 이제 글로벌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 신차 론칭을 할 때 전부 다 영어로 인트로듀싱을 하고 있죠. 한국인인 장재훈 사장이 나와서 소개를 하면서도 그냥 영어로만 다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사들은 그렇게 싫으신가요? 요거는 좀 실망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제가 흥분한 세 번째 이유는 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엠바고가 깨질까봐인가요? 이왕이면 같이 불러주세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어쨌든 현대 74, N74라고 하는 컨셉카, 슈퍼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카와 함께 RN22E, 아이오닉 6N 이렇게 두 가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좋지 않은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흥분도가 가라앉지를 않네요. 진짜 매력적이었던 차였기 때문에 실제 차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현대차를 무조건 흉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일단 속이 상하니까 맥주를 한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뭐 앞으로 더 부산모터쇼 관련 영상들을 더 올려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